여러분, 우리가 매일같이 쓰는 애플리케이션이 어느 날 갑자기 멈춰버린다면 어떨까요? 근데 그 원인이 바로 시스템의 심장, 데이터베이스 장애라면요? 오늘은 바로 그 최악의 상황을 막아줄 아주 강력한 기술,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복제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자. 자, 이 질문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우리가 쓰는 거의 모든 서비스, 그 중심에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잖아요? 만약에 이 시스템의 심장이 멈는다면 과연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? 네, 답은 정말 간단하면서도 무섭습니다. 데이터베이스가 멈추면 우리 애플리케이션도 그 즉시 멈춰버려요. 사용자는 떠나고 비즈니스는 그대로 마비되는 거죠. 사실 운영 환경이라는 게요, 시스템 장애는 일어날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돼요. 그래서 항상 대비책이 필요한 겁니다. 이 악몽 같은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? 자, 그래서 등장하는 게 바로 우리의 해결책, 데이터의 아주 충직한 보디가드입니다. 그 이름은 바로 복제 서버. 이 든든한 경호원이 어떻게 우리의 데이터를 철통같이 지켜주는지 지금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복제 서버는 정말 말 그대로 주 데이터베이스, 즉 프라이머리의 실시간 쌍둥이라고 보시면 돼요. 다른 컴퓨터에서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딱 대기하고 있다가 프라이머리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 바로 그 순간 지체 없이 그 자리를 대신하는 거죠. 아니 근데 실시간으로 똑같은 복사본을 만든다니 이게 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? 그 비밀은 데이터베이스가 아주 꼼꼼하게 써내려가는 업무 일지에 숨어 있습니다. 이 일지를 저희가 기술 용어로 부를 때 미리 쓰기 로그, 줄여서 WAL이라고 합니다. 핵심 원칙은 진짜 간단해요. 데이터를 고치기 전에 일단 기록부터 한다. 바로 이 철칙 덕분에 시스템이 갑자기 꽝 하고 멈춰도 데이터를 살릴 수가 있는 거고,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이 복제도 가능해지는 겁니다. 자, 이 그림 한번 보세요. 과정이 딱 한눈에 보이죠? 프라이머리에서 데이터 변경이 일어나면 그 내용이 먼저 WAL 파일에 기록이 딱 됩니다. 그러면 프라이머리는 이 WAL 기록을 실시간으로 복제 서버에 쏴주는 거예요. 그럼 복제 서버는 뭘 하냐고요? 그냥 받아서 그대로 따라하기만 하면 됩니다. 아주 간단하죠. 이렇게 똑같은 복사본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. 자,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, 어쩌면 전략적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. 이 월 기록을 어떻게 전달할 거냐는 거죠. 속도를 택할 것이냐, 아니면 절대적인 안정성을 택할 것이냐, 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비동기와 동기, 이 두 가지 방식의 차이입니다. 비동기는요, 일단 보내고 보자 하는 식이에요. 프라이머리가 WAL을 복제 서버한테 휙 던져주고는 난 보냈으니까 내 할 일 할게 하고 뒤도 안 돌아보는 거죠. 당연히 엄청 빠르겠죠. 하지만 그 사이에 프라이머리가 꽝 하고 터져버리면 방금 던졌던 그 데이터는 허공으로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. 반면에 동기 방식은 엄청 꼼꼼해요. 저기요, 잘 받았어요? 하고 물어보고 저쪽에서 네, 잘 받아서 저장까지 끝냈습니다 하는 응답을 받아야만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죠. 조금 느릴 순 있어도 데이터가 양쪽에 모두 안전하게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. 자, 여러분이 만약에 시스템 설계자라면 어떤 걸 고르시겠어요? 사용자가 게시글을 올리는 속도가 1m초라도 더 빨라야 하는 그런 서비스인가요? 아니면 은행 거래처럼 단 1원의 데이터 손실도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인가요? 이 선택이 바로 여러분 시스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됩니다. 실제로 소스 자료에서도 비동기 방식의 위험을 딱 짚어서 얘기하는데요. 바로 이겁니다. 확인 절차가 없다는 건 결국 속도를 얻는 대신에 약간의 불확실성을 감수하겠다는 뜻이죠. 반면에 동기 방식의 핵심 가치는 바로 이 확신에 있다고 하죠. 커밋이 성공했다는 건 내 데이터가 프라이머리는 물론이고 모든 복제 서버에도 안전하게 잘 도착했다는 뜻이니까요.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. 포스트그레일은 이걸 훨씬 더 창의적으로 쓸 수 있는 고급 기술들도 가지고 있거든요. 바로 계단식 복제와 지연 복제라는 겁니다. 이 그림 한번 보세요. 구조가 되게 재밌죠? 프라이머리가 모든 부하 직원들한테 일일이 보고를 받는 게 아니라 중간 관리자를 딱 두는 거예요. 프라이머리는 1번 복제 서버에게만 데이터를 딱 주고 그럼 1번이 알아서 2번, 3번에게 쫙 전달해 주는 거죠. 덕분에 프라이머리는 딱 한 놈만 챙기면 되니까 부담이 확 줄어들겠죠?
자, 슬라이드에 5천이라는 숫자가 보이죠? 이게 뭘까요? 이게 바로 실수에 대비한 일종의 타임마신 같은 겁니다. 지연복제라는 기술인데요. 복제 서버한테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. 너 왈 받아도 바로 적용하지 말고 5천만 딱 기다렸다가 해. 왜냐고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관리자가 실수로 엄청 중요한 테이블을 통째로 날려버렸어요. 정말 아찔하죠? 하지만 5초 지연 복제 서버가 있다면 그 5초라는 시간 안에 재빨리 접속해서 삭제되기 바로 직전의 데이터를 살려낼 수 있는 마지막 보험이 되어주는 겁니다. 자, 이제 다시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그 악몽 시나리오로 돌아가 봅시다. 결국 터질 게 터진 거죠. 프라이머리 서버가 다운됐습니다. 이제 우리의 보디가드 복제 서버가 무대 위로 올라올 시간입니다. 프라이머리랑 연결이 딱 끊기는 그 순간 복제 서버의 로그창에는 이런 섬뜩한 메시지가 막 올라오기 시작합니다. 주인님과 연락이 안 됩니다. 더 이상 따라할 원본이 없다는 뜻이죠. 이제 결단의 시간입니다. 바로 그때 관리자가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. 복제 서버여, 이제 네가 왕이 되어라. 이걸 저희가 승격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 명령을 받은 복제 서버는 읽기만 가능했던 족쇄를 풀고 쓰기가 가능한 새로운 프라이머리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. 그리고 즉시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받기 시작합니다. 서비스 중단은 최소화되는 거고요. 하지만 이 멋진 시나리오에도요,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. 첫째, 이 승격은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. 누군가 버튼을 눌러줘야 합니다. 둘째, 만약 비동기 봉식이었다면 마지막 몇 개의 데이터는 유실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. 그리고 가장 중요한 셋째, 이 과정에서 옛날 프라이머리는 완전히 버려지고 다시 되살리기가 아주 어려운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, 이건 꼭 기억해야 합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새로운 왕이 자리에 오르고 서비스는 다시 안정을 되찾았습니다. 정말 다행이죠.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. 한 가지 질문이 남았잖아요. 폐위된 옛날 왕, 그러니까 장애가 났던 그 프라이머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? 그냥 이대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걸까요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단순히 장애를 복구하는 걸 넘어서 진짜 무중단 시스템을 만드는 다음 단계의 핵심이 될 겁니다.